한 가지 이유는 콜센터보다는 컨택센터라는 명칭이 좀 나쁘게 안 들린다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전화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접점이. 컨택센터 맞는 것 같고요. 자, 김지호님. 아웃바운드 마케팅의 경우 스마트폰 대부분엔 후스콜 등의 앱을 이용하여 사전에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케팅 성공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전략적 방안이 있는지요? 이건 어떤 분이? 뭐 아니, 선생님? 저는 네. 솔루션을 개발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자, 이건 어떤 저도 분이? 똑같이 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네. 저희 부사장님이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후스콜이 생기고 나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RID라고 하는데 아웃바운드 이제 번호가 네네. 찍히겠죠. 발신자 번호가. 그 번호를 그전에는 이제 콜센터가 보통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변경을 했었어요. 네. 최근에는 뭐 2주에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뭐 10일에 한 번을 바꾼다든가.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악의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웃바운드 전화번호를 법 때문에 법에서 이제 그걸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서류적으로 승인을 받고 최근에는 한 열흘에 한 번 네. 뭐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제 일단 오면 안 하면 끊어버리거든요. 그냥 바로 끊어요. 들어보지도 바로 않고. 끊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뭐 그거에 대한 대안도 굉장히 큰 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는 그 카카오하고도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그런 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네. 아예 전화 아웃바운드 나갈 때 네. 화면상에 스마트폰 화면상에 네. 여기는 삼성 화재인데 아. 어떤 이유로 전화를 했다. 아, 라고 아예 이미지로 아. 띄워주는 아. 케이스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것도 괜찮고 그것도 네. 말이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고객님이 네. 그걸 보고 그렇죠. 그래 내가 자동차 보험이 만기됐으니까 전화를 네. 받아야지 아. 라고 하면 이제 받는 거죠. 그렇네요. 예, 네. 문자보다도 전화 그렇네요. 갔을 때 미리 알리는 그렇죠. 뭔가 알람 고지. 그게 신문사 예. 헤드카피처럼 그렇습니다. 고객님 인터넷 바꾸시면 3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런 게 들어가야죠. 그런 게 뭐 아주 사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게 있어요. 네. 팩트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객- 베니핏을 바로 넣는 거죠. 그러면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고객의 니즈가 있을 때 받아주면 아무래도 상담이 효율적이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 김창희님께서는 업무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그냥 끊는 게 그런 전화가 왔을 때 그냥 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받고 어느 정도 상담 후 끊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안 받는 게 좋나요? 자, 이건 뭐 네, 제가 말씀을 네, 아까 좀 안 하고 끊으시면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전화를 좀 받기 힘든 상황인가? 회의 중이신가? 네. 이런 유추들을 많이 해요. 네네. 다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냥 전화를 받으셔가지고요. 도입 인사 받으시고 네.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아, 좋아요. 이제 아. 그냥 전화를 하지 말아라. 네네. 앞으로는 아, 뭐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시면 전화가 안 가죠. 아, 근데 네. 안 하고 끊으시면 또 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우님, 모바일로도 아웃바운드 마케팅이 가능한가요? 전에 회사에서 FC 서비스를 통해서 아웃바운드를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한 적이 있는데요. 법적 문제나 시스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네. 현재 모바일로 음, 실제 아웃바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법적인 규정이 핸드폰으로는 아웃바운드를 하지 말라라는 규정은 현재 법적으로는 없고요. 네. 해석들을 이제 법무사들이 해석들을 달리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시도를 하고 있고 네. 큰 문제 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아웃바운드 할 때는 아까 이제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문자 발송을 하고 어떤 문제로 전화를 합니다 하고 뭐 시스템적으로 쉬우니까요. 네, 그렇게 네, 네. 문자 발송을 한 다음에 네. 바로 전화를 아웃바운드를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아웃바운드 컨택률이 조금 더 상승돼서 고객 상담 질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자, 아는 손님은 이제 뭐 정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유출 TM 중지 이후에서 개인정보 보호, 근가원 민원 감축 등의 이슈로 아웃바운드 정말 어려워진 것 같다고요. DB 수급도 어려운데 아웃바운드의 경우 초기 안녕만 듣고 끊는 분들을 위한 감성적인 관리를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네. 이거는 어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대로 뭐 SMS 문자를 먼저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먼저 본인이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갖고 네.
현대이상 컨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음. 요청을 해요. 네. 뭐 상담을 받고 싶다. 요청을 해놓고 저희는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다시 전화를 하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네네. 그렇죠. 네, 이게 또 이상한 전화나 네, 싶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문자를 보내고 네.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아까 김 부장 말한 대로 전화가 올 때요. 네. 진짜 거기에 그 스마트폰에 네. 왜 전화가 온 그 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딱 해놓으시면 정말 그러면 그리고 다신 이런 거 안 받고 싶다는 거 아예 그래서 뭔가 클릭을 하게 만들면 굉장히 그런 DB나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쓸데없이 그 굉장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현실 방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할 때. 네. 자, 그 다음에 이재호님, 아무래도 고객 측면보다는 운영 측면에서 정보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그렇지만 고민하는 상담 사항 중 상담 내용 분석을 통해 고객 성향 등을 구분하고 고객별 대응을 달리할 수 있도록 STT 도입 등을 고민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STT 이외에 고려해 볼 만한 솔루션 등이 있을까요? 이거 스피치 투 텍스트 예, 그 얘기하고. 네네네. 현재 음. STT를 도입하는 게 이제 트렌드처럼 많이들 도입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네. 저게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고객에 대한 부요시들을 그냥 텍스트 상담사들이 저장을 했어요. 네. 대중소 분류해가지고 그걸 이제 업무 통계라고 하는데 그런 네. 문의 유형 통계를 했었는데 음. 사실 보이스가 그 상담원들이 한 2, 3분 통화했을 때 많은 정보 요청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타사는 이렇다, 뭐 현대해상을 은 어떻다란 그런 네네. 텍스트만 모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보이스를 이제 텍스트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인사이드 스마트라는 솔루션처럼 또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것까지 합쳐진 통합 부요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회사 뭐 소개를 네네. 저희 회사가 뭐 솔루션 개발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SK텔레콤에서 자체적으로 그 텔레콤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 아주 STT가 잘 돼 있고 POC에서도 굉장히 좀 성공률도 좋고 등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시연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네네. 근데 그걸 잘 모아서 웹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STT가 현재는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트렌드에 맞게 요새 많이 나오는 분석 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김상준님께서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클라우드 컨택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태식님께서 콜센터들이 대부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로 인한 건지요? 콜센터들이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모여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네. 인력 수급이 제일 문제라서 대도시 중심입니다. 광역시, 네네, 뭐 특별시 그렇겠네요. 그런 중심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서울로만 따진다면 이제 시내 아니면 이제 교통이 좋은 곳이 돼 있어서 역세권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소도시보다는 네. 광역도시 이상에 많이 네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 재택근무가 되면 네,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네. 그 똑같이 모아놓고 할 때보다 관리가 똑같이 어려워지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재택 솔루션이 아까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솔루션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네. 보안 이슈, 무슨 이슈 다 해결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뭐 예를 들어 공부할 때도 집중 네네. 공부하는 거랑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랑 차이가 있어서 네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센터님도 그 공감하시는 네. 거예요? 네. 자, 김인호님, 아웃바운드 콜을 통한 일반적인 구매 전환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단순 고객 정보 외에 고객 관심 정보, 구매 이력이라든지 검색 이력 같은 과 연계해서 마케팅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그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개인 정보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 몇 살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는 마케팅 정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의 성향, 취향, 음. 그다음에 뭐 그 이 사람이 어떤 그 네트워킹이 잘 되는 사람인지 네네.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런 니즈를 찾아내는 것들을 지금 최근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걸 실제 많은 뭐 BC카드나 다른 카드사들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허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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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센터님 이 구매 전환율 같은 건 어떻게? 네, 그 네. 질문하신 분이 네. 어떤 영역의 음. 아웃바운드인지를 네. 모르겠고요. 음.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험 쪽을 생각할 네네.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아웃바운드라고 하면 0.7% 음. 그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계학이라고 하는 음. 그러니까 어떤 끈을 갖고 있는 네. 매체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한 뭐 4%? 그 정도 전환율이라고 보시면 네네. 맞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유영선님, 신팀장님께 질문드린 건데요. 최근 생산성 외에 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와 주제의 분석이 중요한지 또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콜센터를 관리한다고 본다면 뭐 하루에 몇 콜을 받는지 뭐 하루에 1시간에 몇 콜을 받는지들이 많은 화두가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인력을 좀 줄이고 더 많이 받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고객들이 들어온 문의 유형별로 어떤 뭐 예를 들면 유한 킴벌리 센터가 있으면 어떤 기저귀 문의가 왔을 때 뭐가 불편하고 어떤 것들이 나빴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네. 그 제품 네. 개선까지도 갈 수 있는 제조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서비스는 이제 새로운 카드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카드 상품이 써보니까 너무 뭐 불필요한 세대에 맞게 돼 있다든지 해서 네네. 뭐 1, 2, 3, 4 카드 뭐 가나다라 카드 만들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일 많이 그 고객들의 소리가 들어오는 콜센터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제품이나 상품 만드는 데까지 가고들 있습니다. 네. 블랙 컨슈머에 대한 응대를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거는 사실 주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악의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담원들한테 불만을 계속 표출하시는 분들은 네. 그 고객사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서 네. 민원팀으로 연결을 해서 민원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네. 자, 김지호님, 콜센터 솔루션의 해외 수출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저희는 이제 해외 지사가 있고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국내 네. 기업들이 네. 왜 그러냐면 대형 콜센터 솔루션 국내 기업들은 외산 솔루션 어바이어나 시스코를 갖다가 국산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한국의 자체 기술로 콜센터를 지금 개발하는 회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해외 수출은 굉장히 미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성 ITX는 뭐 글로벌화 그런 건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저희는 아직 네. 글로벌까지는 아니고요. 아, 네네. 저희도 뭐 솔루션은 다 외산 솔루션과 국산 솔루션을 다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창희님, 고객과 신뢰 구축에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과 융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피콜, 네네. 해피콜 하고 또 고객들한테 나중에 이제 상품 쓰고 나서 네. 어떤 반응이 있는지 네네. 추가적인 그 아웃바운드 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고객 반응들을 분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그 김상준, 안은선, 이재훈.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댓글창에 있을 거니까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샤오미 보조 배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션 1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거 됐고요. 5분 뒤에 바로 다시 세션 2 시작하겠고요. 세션 2는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실제적인 그 대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면 마치고 가죠. 부장님부터. 네. 저희는 그 아웃바운드 콜센터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 콜센터 사업이 잘 그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인 그 문제가 좀 빨리 네. 개선이 됐으면 그리고 개인정보법이 잘 원만히 해결돼서 개인정보법을 잘 유통될 수 있도록 네. 그게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네. 안에서 끊지 마시고요. 네. 좀 들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에서 끊지 않겠습니다. 네. 네. 관심 없습니다까지 할게요. 저는. 네. 네. 저는 그 저희 회사가 상담사가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성질이 났을 때는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지금이 2시 52분이니까요. 지금 이제 2시 57분, 5분 뒤에 두 번째 세션 갖겠고요. 오늘 모두 4시까지 세 번째 세션까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진하게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그 관점을 공유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같이 관점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4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